자, 이번에는 스프링 저희가 MVC에 관련된 이제 진짜 웹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호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4단계로 좀 나눠서 그래서 저희가 배우셨던 AOP 설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트랜잭션 설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마바틴 설정하는 것까지 좀 작업을 해서 기본 템플릿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셔야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셨던 시험 때 내셨던 그 프로젝트를 바꿔서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 new, 그 다음에 그냥 만드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가 포맥스ML을 그냥 만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갖다가 그냥 쓸까요? 그래요. 갖다가 그냥 써보도록 하죠. 왜냐면 또 설명은 좀 붙여드릴게요. 설명을 좀 붙여드릴 건데 한 번에 만들어서 합시다. 저희 여기 보시면 MVC 크리에이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여기에 보시면 포맥스ML이 있거든요. 여기 포맥스ML이 있어요. 여기 설정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좀 여기에서 작업을 할게요. 없으신 분 흑점 파일 뉴 그 다음에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에서 이번에는 웹 APP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다, 그 다음에 넥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아티팩트 ID 선언해 주도록 할게요. 아티팩트 ID는 스프링 006 그 다음에 스프링 스텝 1이라고 하도록 하죠. 스텝 01 뒤에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inish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세팅만 해주고 포맥스ML 갖고 오는 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얘는 부트에서는 스타터가 다 갖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오비트 컴플리트 해결하는 거랑 그걸 2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포맥스ML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그인으로 좀 걸어주시면 되고요. 됐고요. 네, 플러그인은 다 걸어주셔야 됩니다. 와르까지 다 걸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티팩트 ID 하나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이븐 하이픈 컴파일러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1.0으로 걸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컨피그레이션 걸어서 소스들 잡아줍시다. 해주시면 되고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버전이죠. 그 다음에 타겟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이 빠졌네. 점.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나 더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와르 플러그인 하나 걸어주면 되겠죠. 아티팩트 ID 그 다음에 메이븐 하이픈 와르 하이픈 플러그인 걸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3.3.2 요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이디는 어디 아이디냐? 여기 아이디네요. 자,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요것도 웹 APP도 저희 해줘야 되겠죠? 웹 APP도 해줘야 돼요. 자,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거 갖고 올 거니까 서버에 있는 XML 위치 갖고 오셔서 예전에 했던 방식입니다. 그 저번에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거 템플릿 올리실 분들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또 뭐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상은 뭐 하라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뭔지 나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프로퍼티 해주시고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패시돼서 여기다가 요거 톰캣 걸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피니시. 자, 그러면 샤샤샥 바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빌드에서 요거 어플라이 눌러줘서 폴더들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작업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평가예요. 평가에서 저거 게시판 치는 게 그건데요. 저희 시험인데요. 스프링 시험이에요. 스프링 시험은 2월 7일인가 그렇죠? 네. 루브릭. 요 루브릭을 보시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설정대로 차례대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네, 요거 설정대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스프링을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버튼 뚜뚜뚜 만들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교수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처럼 뭘 주는 거예요. 그냥
와르파이가 만들어준 거 주고 자 여기가 컨트롤러야. 자 실행시켜봐. 받았어? 받아줬지. 실수로 찍어봐. 그다음 DB 연결해봐. 이거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만드는 거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끝내주셔야 다음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텝 4까지 나가면 거기가 세팅일 거예요. 그 세팅을 그날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다음을 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러면 그냥 타자치는 연습이라서 그건 여러분들 그냥 책 보고 인터넷 보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 인터넷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되시면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부트는 안 해도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타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프로퍼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 문자, 아까 글자 몇 개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래서 그거 할 겁니다. 자, 꺼주시면 되고요. 갈게요. 자, 포맥7 2개를 올려주십시오. 저희 크리에이트 했던 거 여기 올려주시면 되고요. 2개를 좀 나눠서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좀 작업을 할 겁니다. 제이유닛도 지워주세요. 디펜더시 싹 다 지워주십시오. 하나씩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주석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더 이상 설명은 서블렛은 안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요. 프로퍼티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역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뭐예요? 프로퍼티스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URL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URL 영역이 뭐였었어요? 내가 첫 번째 그 검색하는 애가 메이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메이븐 서치, 메이븐 서치 ORG라는 곳에서 검색을 해요. 그래서 걔를 이제 뭐라고 해요? 그 뭐냐? 센티널. 거기 나오잖아. 매트릭스 보면. 센티널. 그 센티널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없는 애들, 뭐 회사에서 라이브러리라든지 저번에 만든 것처럼 우리 라이브러리 이런 건 없잖아. 그래서 2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애를 URL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에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프로퍼티 아니면 URL. 프로퍼티는 밑에서 사용할 애들이 공통적으로 환경 변수를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버전이 같아야 돼요. 스프링이면 스프링 버전이 같아야 되고요. AOP면 AOP 버전이 같아야 되고 시큐리티면 시큐리티 버전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버전들의 같은 버전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뭐다? 변수처럼 만들어주는 게 프로퍼티스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위에서 다음 저희 뭐냐 태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값을 선언해 놓게 되죠. 선언하는 영역이고요. 그걸 프로퍼티라고 얘기하죠. 그냥 키밸류예요. 사실은 키밸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스 가까이 보세요. 프로퍼티스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붙여 넣으시면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는 자바 버전이고요. 얘는 스프링 버전. 저희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맞춰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펙트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최신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 네. 그 다음에 그 SLF4j, 저희 스프링, 로고4j를 찍기 위해서 사용했던 앱이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고4j XML도 올렸는데 롬복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로고4j 1을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펜던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디펜던시 들어가셔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꺽쇠 모듈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관련 코어랑 그 다음에 뭐 AOP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익스프레션 문법, 그 다음에 뭐 MVC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되는 MVC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코어부터 갖고 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 코어, 우리는 아까쯤에 작업했을 때는 빈이나 AOP를 작업할 땐 코어가 있어야 됐잖아요. 코어랑 컨텍스트가. 근데 걔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요만큼만 좀 갖고 와 보실래요? 스프링 코어만, 스프링 컨텍스트만 좀 갖고 와 보세요. 스프링 컨텍스트만 갖고 와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디펜던시 쪽에 한번 보실래요? 디펜던시 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빨간 줄 가는 건 뭐냐? 뭐가 이상이 있었나봐요. 자, 여기에 보시면 디펜던시 쪽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아니라 메이븐 디펜던시 쪽에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컨텍스트만 올렸는데 뭐가 갖고 와요? 스프링 AOP, 빈스, 코어,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다 갖고 오죠. 그죠? 이게 스프링의 그 메이븐의 장점이죠. 연관되어 있는 모델들을 끌고 오게 되죠. 그래서 저거를 뭉쳐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스타터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타터를 갖고 오면 쟤와 관련된 테스트까지 싹 다 갖고 오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익스클루션은 뭐예요? 얘는 제외하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은 얘는 제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커먼 로깅을 사용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 SLF4j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커먼 로깅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얘가 의존성 관계로 얘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자, 익스클루션을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다가 익스클루션스를 지워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보신 다음에 보시면은 안 갖고 와요. 필요 없어요. 맞죠? 그렇죠? 필요 없죠. 익스클루션을 했다는 건 얘가 없애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없애면은 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예요? 스프링, 익스프레션, 그 다음에 JCL, 코어, 빈스, AOB, 컨텍스트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그냥 껍데기로 만들었잖아. 그죠?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자동으로 만들었는데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되셨죠? 이거예요. 스프링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무조건 폼엑셀을 사용하시는 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하시면 저희가 MVC 개발할 거니까 밑에 MVC 갖고 올게요. 복사하셔서 여기 밑에다가 디펜던시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같은 버전에 여기 밑에 MVC 왜 안 만들어져? 그냥 업데이트 했어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여기까지가 스프링 컨텍스트였고요. 자, 요거 두 개가 뭐예요? 스프링 MVC죠. 지금 보시면 스프링에서 웹 돌릴 수 있도록, 왜냐면 IOC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IOC와 그다음에 뭐예요? DI가 돼야 되기 때문에 DI는 없애줄 거고요. 그다음에 IOC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얘는 스프링 웹 개발할 때 사용하는 데입니다. 안 뜨시면 메이븐 업데이트 그냥 진행시켜 주세요. 그래서 얘는 뭘 하는 데냐면요.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여기죠. 자, 여기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스프링 MVC 개발에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개발해서 스테레오 타입인 골뱅이 컨트롤러가 있었죠. 골뱅이 컨트롤러, 그 다음에 골뱅이 서비스, 그 다음에 골뱅이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레파지토리 빈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네요. 어노테이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어노테이션 기능을 사용함.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MVC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스펙트는 좀 이따 하고요. 밑에 내려가셔서 로깅 좀 할게요. 로깅은 좀 많습니다. 로깅은 좀 많은데 쭉 다 갖고 오십시오. 여기서 이메일 뭐 이렇게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 여기 로깅이라고 돼 있는 태그에서 밑에 주소까지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복사하셔서 저희도 똑같이 여기다 사용할 겁니다. 자, 밑에다가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붙여놓으신 후에 여기다가도 주석 처리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로그 처리를 위한 로그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라이브러리인 log4j 자르를 향상된 기능을 제공해주는 SLF 코드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했던 거죠. SLFJ 버전 똑같은 거 갖고 하고요. API는 껍데기를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 주는 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log4j가 있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디펜던시 한번 보실래요? 디펜던시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여기 log4j 하나 올라가 있죠. 맞았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log4j를 다시는 갖고 올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디펜던시를 갖고 올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게 똑같은 애라면 이름은 같은데 기능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고요. 다시 폼엑스엠엘 들어가셔서 밑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 인젝트 있습니다. 인젝트 저희 말씀드렸죠. 자, 인젝트는 요번에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인젝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에 생성된 빈을 DI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어요?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골뱅이 리소스, 골뱅이 인젝트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중에 우리는 인젝트 안 했어요. 지금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프링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빈스 팩토리 어노테이션이 있는 애가 골뱅이 오토와이어드고요. 그다음에 자바 X 혹은 카탈리나에 있는 어노테이션 API가 뭐예요? 골뱅이 리소스잖아요.
그거 말고 자바 객체 자체를 사용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거죠. 자바 X 인젝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사용할 겁니다. 필요 없고요. 대응할 수 있는 인덱스 그냥 보여만 그냥 설명드리려고 그냥 필기한 겁니다. 나중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서블릿 여기에 들어가겠죠. 서블릿 API, 그다음에 서블릿 API, 서블릿 JSPI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JSTL 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하셔서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서블릿 API는 서블릿 자바이고요. 그다음에 뭐 별건 아니고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죠? 자바 X 서블렛하고 요거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얘는 톰캣이 가지고 있습니다. 톰캣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있을까요? 현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필요할까요, 얘가? 얘를. 자, 레스트를 돌릴 때는 얘가 톰캣에 배포되는 게 아니고 스크린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배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트 때문에 사실 있는 거죠. 레스트를 개발할 때. 저거 다 누구 거예요? 버전 되게 낮죠. 자바 X라고 시작되면 다 누구 거라고 했어요? 톰캣이 갖고 있잖아요. 톰캣이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자라 파일일 거잖아. 자, 저희 톰캣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톰캣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톰캣 라이브러리를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 내 컴퓨터 들어가셔서 C에 저희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9.0.98이잖아요. 자, 요거 누르신 후에 여기 라이브러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 서블렛 API 여기 있죠. 서블렛 API 없냐? 없네? 있어요. 여기 있죠. 서블렛 API. 예, 서블렛 API 있고요. 그다음에 JSP API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없는 게 뭐예요? JSTL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JSTL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임포트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M2에 있는 것도 걸리고 톰캣에 있는 것도 걸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JSP 작업을 할 거니까 JSP 배포를 할 거니까 제 라이브러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JSTL은 있으니까 여기서 JSTL만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하지만 JSTL은 라이브러리예요.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JSTL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죠. 바인딩 문법을 사용하는 아이죠. 그래서 요거 EL 문법 사용하는 애가 JSTL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저희가 뭐 JUnit은 4.7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4.7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유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갖고 오셔서 자, JUnit을 보내시면 얘는 지금 원래 버전은요. 요거 잘 보고 계세요. 자, 원래 버전은 원래라고 보잖아. 기존의 버전은 4.7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4.12로 바꿔야 돼요. 12로 변경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되셨죠?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 디펜던시스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자, 여기가 JUnit이 지금 보시면 4.7로 되어 있어요. 됐죠? 근데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4.7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4.12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냅둘 겁니다.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그4j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로그4j를 제가 하나 더 올려볼게요. 여기에서 로그4j를 따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MVN 레파지토리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MVN 레파지 들어가서 나 로그4j도 올려야지 라고 해서 로그4j도 올리라고 했으니까 로그4j를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로그4j를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1.2.17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뭐예요? 1.2.15죠. SLF4j가 그걸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버전을 바꿔서 더 올리셔서 찾아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아키텍처 설계 자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버전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부트가 나왔던 거예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버전 맞추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버전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그 기술 이력도 써야 되니까 저희 빈하고 AOP 할 때마다 이해 가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키워드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적으셔야 되니까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돼요. 자바 배웠는데 자바 뭐지? 자바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 퍼블릭도 만들고 뭐 접근자도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익숙해진 거죠 사실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다시 내가 뭐 자바 얼마나 해요? 라고 하면 개발을 그렇게 막 해놓고 이거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우셨던 것들 잘 정리해놓고 그 키워드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설명을 할 때 그걸 쓰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되면 똑같아요. 프로젝트 내가 헬로 잘 띄우고 기능 잘 되는데 도대체 난 뭐 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나면 다 쉬운 것들이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를 오비트 컴플리트라고 하는데 복사하신 다음에 저는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폼 XML을 올리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폼 XML에 딱 올리신 다음에 난 이번에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 자, 저장 누르시면 로그4j가 올라갈 거예요. 되셨죠? 근데 로그4j에서 여기 뭐 이렇게 병고 뜨는데 이걸 표시도 안 될 거고요. 잘 보세요. 디펜더시 들어가시면 메이븐 업데이트 좀 할게요. 자, 됐고요. 자, 지금 디펜더시 하이어라키를 들어왔는데 밑에 쭉 보시면 스크롤 여기 있어요. 자, 잠깐만. 얘가 얘랑 로그4j가 같이 있지 않았냐? 로그4j가 없네? 익스클루션이었나? 로그4j 여기 있는데? 로그4j 얘가 런타임이라서 그렇구나. 런타임 바꿔 지워.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리고 할게요. 런타임을 좀 다 뺄게요. 됐고 그 다음에 메이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됐다. 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오비트 컴플리트가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 로그4j 지금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근데 쟤 지금 사라졌죠? 되셨죠? 요번에 바뀌었나봐요. 메이븐 업데이트 되면서 메이븐이 원래가 되면은 위에 거 사용하는 애가 1.2.15였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게 1.2.17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두 개가 버전이 다르다고 해서 오비트 컴플리트에서 둘 중에 하나는 삭제하세요라고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메이븐이 바뀌면서 그냥 위에 걸로 그냥 업데이트된 거예요. 그죠? 이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오류가 뜨면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원래 선언된 것들이 위에 선언된 것들이 엎어쳐서 그냥 최신 버전으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몰랐네요. 자, 메이븐이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디펜더시를 갖고 오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은 코어가 있죠. 컨텍스트에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 MVC에 보시면 코어가 또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 버전을 안 맞추면 서로 충돌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메이븐이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최신 버전으로 그냥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3.2.27인데 만약에 다른 것들을 올렸어. MVC를 6으로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아예 안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스템을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은 밑에 있는 애를 그냥 지웁시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 하셨을 거니까. 그 다음에 빨간 줄이 가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예요. 보이시죠? 그죠? 제가 메이븐 바뀌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머스트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라고 해서 디펜더시를 최신 버전으로 저렇게 바꿀게요. 라고 해서 그냥 두 개 충돌하는 거 보이시죠? 이걸 오비트 컴플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상태에서 두시면 안 돼요. 가끔 보시다 보면 회사 라이브러리가 버전이 낮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두셔야 돼요. 얘가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기본 코어 라이브러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얘는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는 로그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롬복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롬복은 그냥 쓰죠. 롬복 많이 만들어서서 그 다음에 유닛은 제 유닛은 맨 마지막에 쓰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 2로 바꿀게요. 1, 2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17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저번에 테스트했을 때 1, 2버전이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상위 버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1, 2버전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미는 없으니까 자, 디펜더시 그냥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롬복은 쓰는 이유가 쓰기가 편해요. 그룹 아이디가 ORG 그 다음에 프로젝트 롬복이거든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롬복
여기요. 왜냐면 한 번 썼기 때문에 걔가 미리 DB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폴더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쓰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고, 그 다음에 얘는 롬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버전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1.18. 몇이었냐? 롬복 버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렇지 뭐. 롬복. 자, 버전은 요거요. 36 버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18.36 버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빨간 줄 사라지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구분해 주시면 이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스프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웹이니까 스프링 MVC랑 스프링 웹 요거 두 개 올려준 거고, 요거 스프링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요거 올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포즈에 관련된 거 그게 좀 많았죠. 그래서 로그포즈에 관련된 거 하나 올려준 거고, 그 다음에 JUnit 하나 올려준 거고, JST 하나 올려준 거고, 그 다음에 롬복 올려준 거고,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스프링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두 개만 올려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스프링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빈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관련된 리졸버 빈, 그 다음에 DB에 관련된 컨텍스트 빈, 뭐 이런 것들 빈들을 만들어서 이제 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바에서 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빈으로 묶어주면 된다. 이거 하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부트에서는 다 어노테이션으로 처벌해주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롬복을 롬복이래. 그게 뭐 폼XML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폼XML을 갖고 오기 위해서 폼XML은 저희가 프로젝트가 웹에 있는 애를 그냥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첫 번째에 보시면요, 여기 저희가 로그포즈 1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포즈 1에 있는 src, 그 다음에 메인의 리소스에 있는 요거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도록 할 거고요. 아이고, 여기다가 아니죠? 요거를 리소스에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위치만 저희 파일 저장 위치만 점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프링 스텝 1이야. 스텝 1이라고 합시다. 스텝 01이라고만 만들어주시고 로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파일로 그냥 만들어서 저희 MVC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워크 작성 방법 작성 순서, 자, 이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이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이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그거 잡았던 거 메이븐 설정이고요. 그래서 메이븐 설정에서는 저희가 컴파일러 같은 거 좀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메이븐은 메이븐 설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메이븐에서 메이븐 컴파일러,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설정해줬고요. 얘는 3.11.0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0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JDK 설정해줬죠. JDK는 자바 버전은 17 버전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포를 해야 되니까 메이븐 와르 플러그인 요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3.2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했던 게 웹XML 웹.xml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트 설정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톰캣을 9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톰캣 9를 사용을 했고요. 톰캣 9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사용되는 DTD는 웹 app DTD는 4.0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화면에서 흐름을 작업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하는 게 뭐냐면 디스패처 서블렛을 작성해줘야 돼요. 디스패처 서블렛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디스패처 서블렛에서 사용할 VC 뷰와 컨트롤러를 연결해주는 호출하고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VC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작성을 위해서 저희는 스프링 빈 컨피거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했던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요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AOP 작성을 또 해줘야 되니까 MVC 호출이 될 수 있도록 MVC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네, 드리블 요게 뭐였어요? 저희가 골뱅이 컨트롤러가 골뱅이 서비스를 부르고 골뱅이 레파지토를 불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작업을 해주는 애가 저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지금 4개로 늘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는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었고 하나는 AOP가 읽을 수 있도록 AOP 어노테이션 컴피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새로 나오는 MVC 어노테이션 드리블. 그래서 골뱅이 컨트롤러가 골뱅이 서비스를 찾고 골뱅이 레파지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빈이 된다고 썼잖아요. 그 빈들을 뭐라 그랬어요?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했고 그 스테레오 타입의 상위가 누구였어요? 골뱅이 컴포넌트. 그 다음에 골뱅이 컴포넌트를 따로따로 구성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게 골뱅이 빈 컨피그레이션. 골뱅이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골뱅이 컨피그레이션 안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골뱅이 빈을 통해서 각각의 메소드 비리를 쓰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게 우리의 흐름이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면접 때 얘기를 해줘야 저 인간은 꼭 뽑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니야. 아니면 날 불러. 우리 아이는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라고 가서 얘기해줄게. 수정 같이 가자. 알겠지? 내가 얘기해줄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면 이제 저희가 작성할 컨트롤러죠. 패키지를 작성을 할 거고요. 패키지 작성을 할 거고 패키지 작성을 하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출되기 위한 클래스를 작성을 하겠죠.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첫 번째 프론트 컨트롤러가 동작이 돼야 되니까 골뱅이 컨트롤러요. 오늘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그 저희가 서블렛 프레임워크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얘를 다시 보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핑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매핑은 이렇게 만들어요. 컨트롤러 클래스고요.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처리되는 프로토콜을 처리해주죠. 프로토콜을 선언해주면 프로토콜을 이넘으로 처리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건 아니고 최신에는 4.3부터는 얘를 만약 get 매핑이면 그러니까 리퀘스트 메소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리퀘스트 메소드 하신 다음에 .get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개발자들이 또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get 매핑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저걸 쓰시거나 얘를 쓰시거나 하셔도 위에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꾸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얘가 쓰기가 이제 2번 써야 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겟매핑으로 작업을 해줄게 라고 했으면 4.3대인가 4.5대인가 3.1대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놀라지 마세요. 겟매핑 두 개 다 사용해 드릴 건데 그냥 겟 프로토콜 호출하니까 겟매핑 그러니까 두 개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리퀘스트 매핑으로 돼 있었고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얘는 겟이다, 호스트다 이렇게 설정을 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는 게 요번에 목적입니다. 요거 한 다음에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셔야지 다음 걸 진행하실 수 있어요. 만드시는 데는 지금 설명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폼엑스엠엘은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례대로 한 번만 붙여보세요. 뭔지. 그 다음에 구분만 좀 하세요. 얘가 스프링 거, 얘가 로그 거, 그 다음에 얘가 JSTL 거, 롬보 거, JUnit 거 이렇게 5개 영역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성하시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왜냐면 지금 리졸브도 안 걸 거예요. 그냥 호출하면은 값이 떨궈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인프의 뷰스의 화면이 호출되는지까지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웹XML에서 이제 서블릿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웹XML 들어가셔서 자 여기다가 src 메인.점 그 다음에 웹 XML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별로 할 건 없습니다. 자 웰컴 페이지나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페이지나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index.jsp 그냥 호출할 겁니다. 그냥 호출 모를까봐 흐름 모를까봐 그냥 적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블렛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서블렛 그 다음에 서블렛 매핑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서블렛 매핑은 지금은 이름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블렛 네임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스프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파일을 찾거든요. 스프링은 디스패처 서블릿은 혼자 동작되는 애가 아니고요. 스프링 빈들을 모아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스프링 빈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XML로 만들겠죠. 근데 디폴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이름이야. 우리가 인덱스 JSP 사용하는 것처럼 선언을 해두면 걔를 사용하는 거고요. 아니면 디폴트 이름을 찾거든요. 그 디폴트 이름이 저 서블렛 네임의 하이픈에 그 다음에 서블렛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하이픈에 그 다음에 서블렛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니까 요거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붙여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서블렛 클래스는 얘는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서 쓰십시오. org 스프링 프레임 워크 그 다음에 점 하시고 그 다음에 웹 그 다음에 점 서블릿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입니다. 되셨죠? 웹엑스엠엘은 자동 완성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그래. 고맙다. 훅 갈 뻔했다. 야. 자, 걱정이 되니까 이 정도 물어봤으면 걱정이 되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찾을게요. 왜 됐어? 어? 못하났냐? 아, 내가 하나를 복사를 안 했구나. 아우, 순간 놀랬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호출 이름은 저번에는 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프링으로 시작되는 요청을 모든 애들을 디스패처 서블릿이 동작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 만들어야 돼요? 얘가 가져가는 여기 1번입니다. 순서대로 적어드릴 겁니다. 투도 001이고요.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웹인프의 오른쪽 버튼 요거 이름 복사하십시오. 더블 클릭하셔서 요거 복사하세요. 요 이름으로 디폴트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U 해주시고 그 다음에 other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next 누르시고 붙여넣으시고 하이픈 그 다음에 servlet.xml 요게 디폴트 이름입니다. 알겠죠? 이 디폴트 이름이 위치를 못 바꾸잖아요. 무조건 웹인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위치를 못 바꾸니까 사용하기 힘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init 파람으로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init 파람이 얘 끌고 가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finish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2번이고요. 투두 002고요. 그래서 지금 작성할 빈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뭘 해준다? 컨텍스트죠. 컨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애를 만들어줘. 컨텍스트를 지정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컨텍스트 그 다음에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죠. 자, 내려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에디터 바꿔줄게요. 오른쪽 버튼 오픈이드 그 다음에 스프링 컨피그 에디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스페이스로 자, 여기에서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MVC 올려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MVC로 올려놓은 것들은 오늘 그걸 할 거기 때문이죠. 골뱅이 컨트롤러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됐고요. 자, 소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꺽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잡아주시고 저희가 사용할 베이스 패키지는 맨날 하는 거죠. com.min.edu의 기준을 잡겠다. 그럼 이 하위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빈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MVC 어노테이션 드리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얘는 또 안 하시면 그게 안 돼요. 나중에 내시면 제이슨이 안 넘어요. 값이 리턴이 되지 않습니다. 제이슨 작업할 때. 그래서 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작업해 주시고 그럼 지금 작업 뭐 하는 거예요? 리졸버 작업 안 했죠? 왜냐면 그럼 화면에서 어떻게 보내는 얘기야? 텍스트만 보내고 잡아서 누가 풀이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JSP 만든 것처럼 웹, if 이렇게 하고 쭉 써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고요.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순서대로 패키지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패키지는 요거 기준이어야 돼요. 무조건 얘가 시작점이니까 복사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new 패키지 그 다음에 복사해서 만들어 주시고 finish. 자,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처음이니까 hello 컨트롤러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헬로 컨트롤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피니시. 자, 그 다음에 얘가 컨트롤러 인식 비누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하시면 스테레오 타입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요? 보이시죠? 컨트롤 스테레오 타입. 뭐다? 자동으로 비누로 만들어지는 애. 누구 때문에? 디스패처 때문에. 그 다음에 디스패처의 누구 때문에? 아까 전에 있었던 서블레이 컨텍스트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거기서 뭐 때문에?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때문에. 아시겠죠? 나중에 물어보는 일 있어. 이거 외우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고. 연습하라고 좀 이따가. 알겠죠? 괜히 또 이거 보면서 막 뭐 인터넷 동영상 올려준 거 보지 말고. 알겠죠? 연습을 하라고. 말하는 연습해야 되고 지금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스테레오 타입 하나 올려주시면 고장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S가 붙을 거예요. 됐죠? 맞죠? 왜냐면 여기 있었던 여기 밑에 있었던 뭐예요? 스프링 하이픈 서블렛 XML 스프링 빈이 쟤를 읽어낸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어노테이션을 작성을 했으니까 쟤는 빈이 됩니다 라고 해서 S가 붙은 겁니다. 그럼 쟤는 뭐다? 스프링 컨테이너만 관리하는 클래스, 즉 빈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빈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됐고요.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골뱅이 SLFJ 이걸 할 수 있는 뭐예요? 럼복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청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청 들어오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자, 여기다가 퍼블릭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모든 애들이 다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이고요. 그러니까 값을 담는 애와 달라요.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로 하냐? 헬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 매핑은 메서드 작성하고 위에 작성하셔야 돼요.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밸류 아무것도 루트 컨텍스트 그러니까 스프링 슬러시가 들어오면 얘가 들어오는 겁니다. 컴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얘기했던 리퀘스트 메소드 그 다음에 이놈으로 리퀘스트 메소드 get 이라고 하면 주소 요청이 돼서 슬러시로 들어왔을 때 얘가 요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두 게시 호출된다는 얘기예요. 자, 들어왔으면 여기다가 로그.info 로그.info 해주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전달받은 요청값 요거 그 다음에 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청값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우리가 요청값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request.get 파라미터 막 했어줬죠? 얘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규먼트에다가 그냥 파라미터로 선언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 나와요. 근데 이름이 같아요. 만약에 뭐 뒤쪽에서 하겠지만 다른 경우에 뭐요? 리퀘스트 파람이라 그래서 거기다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타입 형변환 안 합니다. 왜냐고요? 우린 스트링으로 받으면 무조건 인트로만 바꾸거나 이랬어야 됐잖아요. 근데 얘는 바인딩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름이 같으면 알아서 형변환을 해줍니다. 자, 됐고요. 근데 문제는 안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자, 스트링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값 넘겨줘야 되니까 얘는 모델이란 객체를 사용합니다. 모델 UI 객체라고 합니다. 모델 변수 모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값을 담는 객체입니다. 자, 여기다 필기를 잠깐 해드리기 전에 다 쓰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담는 애는 모델 add attribute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result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name 받는 name 값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turn 리졸브 없어요. view input 그 다음에 views에 슬러시 그 다음에 hello.jsp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이니까 필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에서는 요청받은 처리를 골뱅이 컨트롤러가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소의 요청, 주소에 맞는 요청 클래스가 아니라 리퀘스트 매핑을 돌려줍니다.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을 으로 처리해준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처리되는 프로토콜은 뒤에 보시는 메소드처럼 되겠죠. 메소드 get 이렇게 하셔서 해당 리퀘스트 매핑이 get 요청을 처리함을 나타나게 됩니다. 선언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 파라미터의 처리는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처리하게 됩니다. 파라미터 선언으로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닌데 지금 배우실 때는 자 쿼리 스트링에 쿼리 스트링의 키와 같은 변수의 파라미터 변수죠. 파라미터 변수에 자동으로 값이 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언되어 있는 타입으로 자동으로 형변환됩니다. 지금은 스트링으로 받았잖아요. 처음이라서. 근데 얘를 인트로 받으면 그냥 인트로 형변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브렛을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렛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끝났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 요게 투두 003 요청에 따른 요청 처리 리퀘스트 매핑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선언 메소드를 작성 및 메소드 작성.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끝나게 됩니다. 되셨죠? 이게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화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웹인프의 뷰스의 헬로 JSP니까 웹인프의 오른쪽 버튼 뉴 그 다음에 JSP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루트 컨텍스트에서 이동된 페이지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1이고요. H1으로 전달받은 모델의 값. 자 하신 다음 EL로 달러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모델이라고 해주시면 리절트죠. 리절트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리절트 객체는 사실은 모델 객체는 얘랑 같아요. 그래서 H2로 자 전달받은 모델은 리퀘스트 객체의 값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달러 가로 해주시고 기억나시죠? 리퀘스트 스코프 점 그 다음에 리절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리퀘스트에 찍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프링에서의 모델 객체는 스프링을 만들 때 리퀘스트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가 없어요? HTTP 서블넷 리퀘스트가 메서드에 적혀있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못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델이랑 객체 담으면 모델이랑 객체가 디스패치에 넘긴 다음에 디스패치로 만들어서 넘겨줘요. 그래서 모델이랑 객체가 필요해서 값을 모델이랑 객체에 담아서 넘겨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장 누르시고 값 넘겨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run as 그 다음에 run on server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다 지워주시고 요거 스텝 1만 피니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시작이 됐을 거고 그럼 첫 페이지가 여기 헬로우가 뜨게 될 겁니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청되는 매핑되는 스프링이라고 쓰는 애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업해 줄게요. 인덱스 JSP에다가 작업해 드릴게요. 지워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처음 만나는 스프링. 오 이 느낌 좋아 그지? 처음 만나는 스프링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필드셋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전드 그 다음에 스프링 작동 이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UL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li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 하나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3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스프링 호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은 처음 이렇게 하나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합시다. href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호출은 점 슬러시 스프링 네임 처음 이렇게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누르신 후에 화면을 F5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릭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왔죠. 됐죠? 자, 이번에는 방금 전 하셨던 파라미터부터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라미터 전달이요. 파라미터 전달. 똑같은 내용이라서 파라미터 전달을 좀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방식으로 여기다가 href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 슬러시 스프링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요청 주소를 하나 합시다. 파람이라고 하나 해볼게요. 파람이라고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음표. 그 다음에 네임은 겨울, 그 다음 겨울,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먼스, 엔드 먼스는 1월 이렇게 한번 해줘. 그러니까 숫자랑 문자를 같이 보낼 거예요. 그래서 기존 방식하고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파람이라는 애만 만들면 되겠죠. 예전에는 막 매핑 만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세팅이 돼 있으니까 헬로우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셔서 자, 여기다가 퍼블릭, 그 다음에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파람이라고 그냥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골뱅이, 문법 맞출게요. return null.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get 매핑.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청되는 주소는 value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 파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슬러시 파람. 되셨죠? 이게 끝이에요. 자, 하신 다음에 파라미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자,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t, 그 다음에 months.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름만 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 거 리퀘스트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얘는 다 쓰시면 돼요. 알아서 객체를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그게 인포셔널 컨트롤러거든요. 그래서 HTTP가 필요하면 HTTP 서블렛 리퀘스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쳤죠. 리퀘스트 됐죠? 이렇게 선언하면 자동으로 리퀘스트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근본이 없다고 필요한 객체 있잖아요. 저기다 다 올려요. DTO도 올려도 되고요. 그럼 게터 테스트 알아서 되고 다 됩니다. 바이닝 문법이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블렛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스프링을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스프링 개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됐고요.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로그.info, 자, 그 다음에 인코딩이 아니라 파라미터 처리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기존 방식은 리퀘스트 HTTP 서블렛 리퀘스트에서 get 파람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었죠. 파라미터를 통해서 호출해줬어.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필요시 캐스팅을 해줬죠. 이렇게요. 자, 리퀘스트 점 스트링 네임 네임 쓰면 안 돼요. 스트링 네임 걸리잖아. req 네임이라고 합시다. 리퀘스트, 그 다음에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출했던 이름 여기 있죠. 네임이라는 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호출해 주셔서 저 화면의 값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req, 그 다음에 months 해주시고, 그 다음에 request 점 get 파라미터 해주시고, 여기다가 months 이렇게 받았죠. 그 다음에 숫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받아주시고,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인티저 점 파서 인터를 통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얘를 인트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서 시소 그 다음에 F로 찍을게요. 포매팅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전달받은 리퀘스트 처리 방식 하신 다음에 모듈러스 S 그 다음에 숫자니까 모듈러스 D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마 리퀘스트 네임 그 다음에 컴마 리퀘스트 먼스 이렇게 해줘서 변경을 했던 건데 지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받아와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시소로 로그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시소를 찍죠. 자 프린트 ln으로 자 얘는 스프링에서는 자동으로 바인딩 문법을 사용합니다. 바인딩을 지원한다. 그래서 타입 자동형 변환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컨캐테네이션으로 찍어주죠. 네임하고 그냥 찍을게요. 네임하고 그 다음에 먼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값 찍을 거니까 모델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어디까지 전달된다고 했어요? 내가 요청하는 JSP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슬러시 웹-inf에 슬러시 뷰스에 슬러시 param.jsp 이렇게요. 되셨죠? 자, 이거 출력되면 될 것 같고 자 param.jsp 만들어줄게요. 복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뷰스의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JSP 만들어주시고 param.jsp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처리 파라미터는 다음 값까지 받아주니까 그냥 처리해주면 되겠죠. H1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달된 파라미터 파람 찍는 거는 EL로 파람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param.name 자 그 다음에 슬러시 해주고 달러 가로 param.months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저희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장 누르시고 화면에서 첫 페이지 들어갈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전달 눌러주시면 이렇게 1이 뭐? 오타났나? 아이고 오타났나 보지 뭐. 여기가 오타군요. 네, 여기 오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결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로그 자동으로 찍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됐죠? 스프링은 자동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로그는 나중에 지금 디버그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나중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빼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작업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왜 로고가 하나 더 떠야 되는데 하나 안 떴네? 괜찮아? 여기군요. 여기 갯방식 들어온 거 파라미터 마스크 된 거네요. 요거 디버그 된 거고 이거 됐죠? 리퀘스트 처리 방법 여기 있고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애들을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셔서 바인딩 되는 것까지 해서 스프링 기본 세팅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흐름까지만 좀 보여드렸어요.